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포도 타로입니다. 미국에서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좀 더 잘해보고자 이런저런 해법을 찾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을 읽었어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달러 패권을 가지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우리들 같은 변방의 나라는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자신의 재물의 그릇을 지켜나가는 생활을 하고자 오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주제, 오늘은 올해 나에게 올 최고의 금전운에 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금전적으로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전운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주의하면 좋은지에 관해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쪼록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음에 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잠시 선택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모두 마치셨을까요? 그럼 저는 차례대로 리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카드가 메인으로 뽑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브 펜타클. 빈곤한 상태를 상징하는 카드가 뽑혔는데요.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 엄마가 어린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자신들을 향해 피어있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는 어떤 동전의 나무 문양 앞에서, 꽃 문양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금전 상태는 과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장의 추가 카드를 뽑았고요. 과거에 여러분이 겪어왔을 금전적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아, 괜찮은데요? 상징 카드가 제일 처음에 빈곤으로 떠서 제 걱정을 하면서 뽑았는데,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나요? 혹은 스스로 뭔가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금전에 관해서 전력 질주하고 넓은 뜻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있으셨어요. 과거부터 쭉 진행해 오셨고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본인의 의지나 어떤 실천력 같은 부분도 전혀 뒤처짐이 없었고, 아마 해외를 상대로 한 어떤 그런 직구 대행 혹은 어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어 같은 것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외국어 비즈니스, 네,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요. 근데 이 일들을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칼자루도 여러분이 쥐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좀 부족해진 금전 부분을 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주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최근의 모습에는 여기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제가 리딩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누군가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그 돈이 되는 기회를 주던지 실제로 돈을 주던지 아니면 거래를 새로 틀 수 있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던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대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기사가 3명에 떴을 때는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가장일 수도 있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어떤 한 산업군 안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이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내가 내성에 안 차서 내가 좀 더 잘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 전체를 좀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는 그런 정도까지의 포부도 가졌던 적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칼을 든 왕에게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이진 않고 여러분을 더 단련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현실의 벽에 한번 부딪혔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금전 흐름은 그럼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5장의 추억 카드를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크시네요, 여러분은. 그릇이 크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커리어의 정점, 사업의 정점을 향해서 전투적인 자세로 돌파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힘들게 이어오고 계셨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좌절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닌데 현실의 벽에 약간 부딪히셨을 수가 있다 정도를 키고요. 야,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펼쳐질 최고의 금전은 앞에 줄은 과정이고 밑에 줄이 결과인데요.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나눌 수 있고, 본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몫은 뭐 한 4할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같이 고생해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돈을 벌게 되신다고 합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 풍요로운 이 의 복장만 봐도 그 매 사냥을 하는 귀족 부인의 모습이죠. 옆에 연이어서 여왕의 컵 카드와 왕의 컵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금전적인 어떤 이런 제한, 가장 최근에 받은 제안을 덥석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들고 찾아오는 귀인이 있다면 덥석 잡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아이디어들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용감하게 추진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 일들을 하면서 지금 남성만 5명이 뜨다가 밑에는 지금 여성이 뜨고 있어요, 카드가. 그래서 그 풍요를 여러분이 이루게 될 때 여성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원래 돈은, 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사주명리학 공부를 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요. 재물이 사주에서 이제 여자라고 뜻을 해요.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만족시킬 때 그 재물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인에게 충실하고 부인을 결코 울리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잘하고 뭐 어머니께 잘하고 주변의 여성들을 행복하게 했을 때 그 여성들이 행운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같이 동고동락 하고 있는 여성 동료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여성분들께 좀 잘 해보시면 운이 좀 트이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이 해온 일들의 결과로 이렇게 힘들게 이어온, 하지만 꿋꿋하게 이어온 일들의 결과로 확실한 재물의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나의 평판, 명망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올해 복이 들어오시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연이어서 이제 풀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금전도 쥐게 되지만은 마음은 언제나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몫을 이렇게 많이 챙기지 않아도 나는 만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승자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아주 합당하게 받아들이셔도 된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네, 축하드려야 하는 점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반전이네요. 빈곤의 카드가 나와서 아유 잘 좀 풀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하 카드를 뽑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흐름이 나와서 너무 정석적인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아서 하나의 장벽을 만났지만은 또 새로운 기회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들이 교과서적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최고의 금전운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연장자이신 여성분들이 중간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연장자인 여성,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뷰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 직종이 주로 생각이 되겠죠.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때 여러분의 그 재물운이 발복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고객분들이 그런 분들이실 때 그분들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표시하면은 그분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와주셔서 나의 어떤 재물운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어머니, 이모, 할머니 이런 분들께 마음으로 좀 잘 해주시고 진심으로 이제 그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은 복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그 단지 재물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계급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울리게 되는 그 사람들의 지위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나 자신의 모습도 이제 그것에 녹아들게 되면서 한동안은 그 하이클래스의 삶을 좀 누리게 되는 그런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원래 전사였거든요. 전사였고 그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는 그 흑기사였는데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지금 앉아 있어요. 달리던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자기 자신의 그 본질과 장점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 이런 큰 물도 있었구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였구나.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이런 미혹들에 좀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자기 입장이 조금 개선이 되고 나면은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곤 하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이 원래는 그 바보와도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나는 모든 것을 다 비운 상태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나의 열정과 의지와 행동력 하나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귀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귀인을 통해서. 나는 원래 그 다 비워져 있는 존재였지만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그래서 언감생심 계속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싶고 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어울리고 싶고 하는 그런 약간 미혹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의 장점이나 그 필살기 같은 것들을 조금 해이해지는 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해주셔야겠다라는 흐름으로 익히고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 관해서 추가로 카드를 3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카드도 떴네요. 여러분 진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여기까지 오셨군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벨링 카드 한 장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거지 카드가 떴어요. 네. 자, 이로써 여러분 드라마가 완성되었는데요. 흐름이 이제 전체적으로 잡히네요. 윤곽이 잡히네요. 여러분 이 거지 카드가 떴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취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항상 대비를 하라라는 강력한 그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카드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은 원래
돈 그 자체를 목표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돈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계속 시험하면서 비전 하나 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나는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무엇까지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갖게 되는 자신의 그 성취감 있잖아요. 그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앞만 보면서 달려오신 경향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 내가 좀 놓친 것은 없는지 주변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 주변이 어떤 주변이냐? 그 여행에서 함께 만난 친구죠. 나에게는 그 적절한 시기에 논에 물을 대서 같이 모내기를 해줄 수 있는 해안이 있고, 이해심 많은 그런 포용력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나와 함께 이 판을 만든 어떤 그 구성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어서 정말 정직하게 내가 뿌린 만큼 거두었다라고 여러분과 그 친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올해 최고의 금전을 맛보시면서부터 약간 그 색깔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지고 사람의 느낌 자체가 이제 품위가 생기면서 함께 발벗고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일하던 시절에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챙겨주세요. 내가 성취를 하고 나서도 나는 언제든지 다시 전장으로 뛰어나가서 너랑 같이 목숨 걸고 싸울 그때 그 사람이야. 난 변한 게 없어라는 그 초심만큼은 잊지 않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도 확인했고 돈도 남겼는데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거울과도 같은 나의 페르소나와도 같은 그 나의 전우가 없어지면은 사실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사람을, 내 사람을 항상 내가 잘 되었을 때도 꽉 챙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근면성실하고 여러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겨울에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맞는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과 함께 그때 필요한 행동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성취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것이니, 그것을 함께 해준 동료,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을 때 내 옆을 항상 지켜준 그 동료를 결코 저버리시진 않아야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데, 지금 내가 봄과 여름을 거쳐 가을에 수확까지 하고 아직까지는 겨울에 입구에 오지 않았지만은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그 어려운 시기가 다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될 때 잘 되는 것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이 할머니가 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사람의 그 성공은, 기회는 누구나 다 주어지는데, 내가 그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변한 내 모습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사치와 향락에 너무 빠져들지 않았을 때 나에게 그 부는 오래 갈 것이고요. 성공했다고 흥청망청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 주변을 잊지 않고 챙겼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공핍이 다시 온다는 것은 확률상으로도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점들에 유의하셔서, 남 언제나 제로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나의 거울과도 같은 벗이 있다면, 나의 동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 나만 챙기려는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게 스스로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서 올해에 축하받아 마땅한 그 최고의 금전운 자체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성공과 내가 쥐게 된 그 금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 돈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달라진 위치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인드는 한번 다시 재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올 한 해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 성공의 일기를 쓰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저는 축복드리고요. 1번 분들의 리딩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최고의 금전운을 맞이하실 이번 분들의 상징 카드로는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떴네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첫인상은 저에게 금전에 관해서 뭔가 초월을 했다, 초탈을 했다, 내려놓았다, 기다림이 길어진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조금 읽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 현재의 흐름은 어떤지 카드를 5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의 카드를 뽑았고요.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 좀, 여러분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여러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돈이 묶였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금전운이 흘러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크게 잘못을 한 것은 없는데 운때 자체가 묶이는 운이었던 거예요. 묶이고 나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달밤에 눈을 꾹 감은 이 달림을 보면서 대답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애 같아서 무슨 소식이 없나요? 뭐 언제쯤 나에 오는 트이나요?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내가 투자한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염없이 이제 달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금전운이 막히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오랜 시간 그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상 혹은 그 사건으로부터 어떤 그 추가적인 액션이 없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을 버리고 혼자 몸담고 있던 직장을 버리고 내가 계속 응모를 하고 있던 어떤 그런 시험이나 뭐 공모전이 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과거에 내가 그 집착을 하고 있던 그 묶여있던 금전운으로부터 나 스스로 떠나올 수밖에 없는 혹은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동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손해를 좀 봤지만은 바깥에 있는 이 물살은 아주 거칠고 철렁이고 있지만은 내가 또 다른 것에 도전을 해봤을 때 과거의 손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곳으로 내가 옮겨갔을 때 나의 관심사와 인연과 이런 것들 환경을 좀 내가 변화를 시도해 봤을 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셨을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짐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몸만 빠져나오는 형식?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뭘 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몸이라도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은 피난을 가는 느낌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장소를 바꾸셨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좀 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맞이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운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이 금전운이 그 막히는 것이 시작된 첫 장면에서는 무언가가 한없이 지연이 되다가 내가 그것을 좀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터를 바꿨는데 내 마음의 터가 됐던 주변 인간관계가 됐던 장소가 됐던 뭐 가게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고요. 뭐 블로그를 하다가 뭐 블로그를 닫고 인스타그램으로 옮겼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투자하는 뭐 종목을 바꿨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근데 옮겨간 곳에서 뭔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자신의 관념, 나의 사고방식, 뭐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자기 자신의 굳어진 신념 같은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사건을 겪으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놀라셨을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이별이 계속 보이네요.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시작,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충격은 받았을 수 있지만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어져 오던 좋지 않은 흐름과는 이제 완전히 그 절연을 하게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의 오랜 기다림 끝에 아무 남긴 것 없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인내와 절제를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여러분이 갖게 된 인내와 절제는 사실 나에게 남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었고 다 내 잘못이지. 처음에 그런 것에 엮여든 나의 어떤 어리석음이었고 인생에 대한 하나의 뼈저린 그 수업료였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참으로 다행히도 여러분이 흑화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터지고 마침내는 다 내려놓고 이 허미 카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템퍼러스 카드하고 이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참자, 인내하자. 여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내가 행동을 취한다든지 하기에는 지금은 나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상태고 나의 주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엄중하게 인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전운이 최근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기다림 끝에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과거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가 그 안 좋은 운때 자체가 끝남으로 인해서 원래 내가 가졌어야 했던 그 몫을 다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비웠더니 어떤 횡재와도 같은 혹시 뭐 복권 사셨나요? 예, 횡재와도 같은 그런 좋은 국면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지 않고 그냥 이 운명의 가혹한 채찍질을 그냥 묵묵히 맞아오면서도 끝끝내 이렇게 흑화하지 않고 만약에 데빌 카드 같은 것이 떴다라면은 여러분이 흑화했을 수가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잡으려고 끝없이 여러분이 거의 돌을 닦는 자세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금전운이 최근 들어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억 카드를 뽑아서 이 흐름이 올 한 해 일어날 최고의 나의 금전운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5장의 추억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겪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동료,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너무 좀 수렁에 빠져들다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그러면서 좀 단촐해지면서 이 과정에서 아마 악연이 많이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남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망할 부분은 빨리 망하고 될 부분을 남겨서 내가 마음을 추스렸기 때문에 그 금전운을 다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미래의 흐름은 여러분 여러분의 카드가 올 한 해에 그 써내려갈 드라마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금전운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조금 설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뭔가 진정한 이 타워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처 대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많이 흔들리고 뭐 이탈자가 생기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10번 칼 카드는 내 몸에 지금 칼이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를 꺾어놓고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이 좀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한 번의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카드들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겪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 한 번 남아있는 손실, 어떤 배신이라든지 혹은 내 자신의 몸 건강 상태 이렇게 장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시적인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어떤 사회적인 사망 상태 혹은 심리적인 사망 상태, 임사체험 그렇게 보여요. 왜 이게 임사체험이고 일시적이냐면은 뒤에 이어지는 카드들이 지금 컵이 계속 3개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그것도 에이스컵, 나이트컵, 킹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여러분에게 그 끼어있던 엔진이 힘차게 달리기 전에 끼어있던 찌꺼기들을 다 없애는 과거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이만큼 참으셨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극적인 반전을 노리지 마시고요.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마저 좀 겸허하게 다 치러 주시면 오히려 그 자세, 그 마음으로 나의 운세는 급격히 또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또 새롭게 시작이 된다. 모든 것은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에 그 끝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안 좋은 것들은 확실하게 다 비워내고 새로운 잔에 나의 새로운 운을, 금전운을 채운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먹게 되실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흐름은 내가 다 잃어봤더니 건강이고 인간관계고 금전이고 다 잃어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겠고 이제부터는 내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마음을 우선으로 두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의 어떤 파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꽂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오늘의 핵심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갖게 되는 마음 자세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물이나 단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렇게 컵을 주고 기사를 보내줄 때는 여러분한테 다시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더 잘 되려고 이런 시련을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것에 내가 집중하기보다 또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가능성,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올해의 금전운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귀인이나 단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누어 준다고 해요. 여러분과 정신적인 유대관계로 먼저 맺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돈을 벌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 어떤 단체를 찾아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신적인 유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당신 내 마음에 드는데 당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본론을 꺼내기보다 해서 나에게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귀인들, 이 단체, 이 흐름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실 때 항상 정신적으로 내가 당신들과 공감을 하고 있고 가치관이 우리는 비슷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과거의 아픔과 과감하게 이별을 하고 마음을 먼저 주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귀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겠지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어차피 남아있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내 몸은 비록 이렇게 쓰러졌지만은 내 마음만 언제나 부활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귀인들을 잘 맞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 줄 이 기인과 단체는 어떤 성공, 폭발적인 성공, 유명세, 금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잘 풀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흐름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내가 고프고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좋은데 그 기회를 너무 탐닉한다든지 그 기회 자체에 너무 내가 좀 매몰되어서 나의 어려웠던 시절에서부터 내가 쌓아온 그 가르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고 좀 흔들리고 유혹에 빠질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올해 맞이하게 될 최고의 금전운의 그 열쇠는 내가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기적처럼 만나게 되는 어떤 인연들과 단체, 어떤 새로운 기회,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해내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시리에 빠져서 혼자 있지 마시고 어쨌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쨌든 마음을 나누시고 가치관을 같이 하시고 대화를 많이, 기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 한 해 이번 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 조언점, 어떤 점을 좀 더 참고하면 좋을지 카드를 추가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카드가 떴고요. 오, 임금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 킹이 2명이 떴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에 있으신 어떤 분을 만나시려나 본데요, 올해. 오라클 berlin 27번 카드가 떴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의 추억 카드를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가 됩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나 이제 끝났다 라는 극단적인 심리 상태나 그 경제적인 그 궁핍 상태에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이 귀인, 임금, 왕을 타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 왕하고 여러분은 심지어 결혼의 버금가는 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워진 이유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꺾어뜨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지길 바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에 더 많은 운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히 여러분을 비우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지난날에 풀리듯 안 풀리고 나를 약간 농락하는 것 같았던, 나를 좌지우지하던,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자꾸만 말려 들어가던 그런 악운과 악연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끝나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벗어나니 새로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꿈을 최대한 원대하게 크게 한번 가져보세요. 목표를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좀 황당스러울 정도로 초등학생들의 일기장을 보면 장래희망의 대통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그 급으로 여러분 지금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허언이고 망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이 아침에 여명이 떠오를 때 독수리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가장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독수리다, 나는 이 독수리다라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 정도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그 마음, 현재로서는 그 마음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력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양해 나갈 때 여러분 올해 진짜 제대로 된 귀인, 최고의 남자, 최고의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번을 선택하신 분이 여성분이실 경우에는 이게 강력한 어떤 연애운을 일으키고요. 이 남자를 타고 최고의 금전운이 올 수가 있겠어요. 혹은 남성분이시라면은 상사, 나의 보스, 내가 계약을 하게 되는 나보다 좀 높은 입장에 있는 그 계약 관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실 때 무조건 큰 것을 노리시고요. 내가 예전에 나라면은 절대 꿈꿀 수 없었던 그런 대상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영광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급돌변하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내가 좀 흔들리고 욕심을 갖게 되고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 좀 스스로의 어떤 도덕관념이나 그런 것을 다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괜찮다라고 합니다. 지금 맺게 될 인연이 여러분 과거에 악연을 완전히 소거해주는 이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다 재로 타서 날려버리고 두 개의 심장이 불 속에서 타고 있죠. 여러분은 이 새롭게 맞이하게 될 좋은 인연과 행운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불꽃이 이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한번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우리 이번분들이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제 손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잡아주고 지금까지 고생했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에게 열어준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내가 심지어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완전히 쓰러진 모습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장면을 넘어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정신승리 아닌 정신승리를 계속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나한테 이렇게 좋은 귀한 인연과 큰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컵을 다 잡았어요. 그죠? 이게 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컵이나 길에 세워져 있는 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기회를 다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 넘어가서 여름, 가을, 겨울이 되기 전에 이쯤에 그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될 이 기회들을 꽉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을 감히 내가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 때가 되었다라는 당연함으로 이제는 나의 때가 왔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왜냐하면 나는 이미 과거에 너무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이 일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그 안으로 정면 돌파해서 들어가세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랬을 때 올해 여러분이 누리게 될 최고의 재물운은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겪기도 힘든 악재들을 겹쳐 만나셔서 많이 멘탈이라든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쇠약해지셨을 수도 있으실 우리 이번 분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좀 가꿔주시면서 새롭게 들어올 천운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올해의 시간 동안은 그렇게 자신에게 들어온 천운을 꽉 잡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저는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을 골라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금전적인 상황에 대한 첫인상 한번 볼게요. 더 문카드가 떴네요. 아까 2번 분도 그랬지만 3번 분들도 지금 금전에 관해서 속 시끄러운 일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금전운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깔아놓고 네, 카드를 5장 모두 뽑았고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우리 3번 분들의 금전운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한번 시간 순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야, 굉장히 좋으셨는데요. 금전운이 과거로부터 더할 나위 없이 좋으셨는데요. 지금 이 문카드는 아마 추가 카드에서 뭔가 설명, 조언 카드에서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과거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이 크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사는, 베풀고 사는 그런 분이시라고 해요. 금전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가정 안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라든지 회사에서 그 다른 분들 월급을 넣어주는 그 회계직에 계시다든지 사장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내 주변의 그 인간관계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금전을 배분받는다 그런 흐름이 느껴집니다. 나의 어떤 결정과 나의 어떤 클릭 한 번,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풍요를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는 단위가 그렇게 막 크진 않았지만은 먹고 살만하고 조금 남을 정도의 그 금전을 취급하는 그런 운때에 처음에 있으셨고요. 다른 카드들도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활발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금전운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분입니다.
모임, 뭐 종교 단체, 뭐 그런 곳에서 아니면 개를 할 때 그 개 통장을 관리하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곤란함을 모면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그 자신의 가진 몫을 나누고 품삯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정도의 이익을 크게 남기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도 어려움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와 어떤 그 금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운이 더욱 증폭이 되었다고 해요. 증폭이 되어서 여러분은 자신의 금전운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완성은 이미 이루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유산이나 상속, 어떤 그 금전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내가 부족하진 않으나 조금 나한테는 좀 아쉬운 듯이 나는 좀 뒷방에 밀려난 노인이 된 듯이 좀 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배분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는 내 몫은 조금 줄어드는 그래서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을 조금 품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으셨을 수는 있어요. 상속이나 유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배당이 안 나왔다. 주식을 샀는데 배당 주식을 샀는데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어서 배당은 받았지만은 뭐 주식의 가격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졌다든지 혹은 배당 컷이 나서 원래 뭐 한 주당 얼마 주던 것이 반으로 줄었다든지 그런 식의 이슈는 있었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근본적인 풍요 그 풍요를 대하는 마음 자세, 사람 사이에서 원만하게 내가 내 기능을 하면서 나의 역할을 하면서 모두를 위한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는 여러분을 계속 풍요로 이끌고 가는 훌륭한 그 마인드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서 그렇게 복이 떠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과거의 흐름이 아주 좋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림의 카드가 뜬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올 한 해 여러분이 받게 될 최고의 금전운은 그럼 어떤 모습일지, 네, 한번 추억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돈을 벌면 여러분은 줄 곳이 많은 거예요. 굳이 문제를 꼽자면 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한테 이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나눌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원래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그러한데 어쨌든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행복하지만은 정작 나한테 이제 저장이 되고 누적이 되는 몫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를 느낍니다. 그럼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겪게 될 최고의 금전운에 대해서 한번 5장의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풍요를 누려보신 분이에요. 그게 막 일확천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원만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 통해서 그 복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자기 몫에 대한 약간의 그 불만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이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자기가 안주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큰 물에 나가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 창조적인 것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식으로 자의식이 조금 강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안정 그 너머 어떤 새로운 자극, 스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면은 나도 창업이란 거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전혀 안 하던 분야로 내가 하던 일을 접고 새로 도전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그런 일들을 추진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있지만은 기대감이 지금 소록소록 올라오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상당히 모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발단이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원래 그 완성을 이룬 다음에 사람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워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 발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나 지금까지 너무 밸런스가 완벽했는데 내가 굳이 지금 다시 모험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라는 어떤 갈등에 처해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비전, 과거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 좀 포부가 커지시는 거죠. 포부가 커지고 음, 나한테 부족한 한 조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내가 올해 시작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큰 손해도 큰 피해도 입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어, 내가 과거에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 안정과 풍요, 사람들과의 그 원만한 관계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양쪽으로 한 발씩 걸친 거예요. 지금 걸친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도 올인을 하지 않고 이쪽에 내 과거의 어떤 그런 업적들은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올해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면서 나에게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캐를 돌리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처음에 안 하던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하고 좀 신경이 예민해지고 두려움이 일단 좀 앞선다고 하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자마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세상에 이렇게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가, 와, 저 길을 봤더니, 잘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뭔가 돈이 모이는 곳을 봤더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돈은 어떤 사람들 사이를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싸우지 않게 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였는데, 지금 내가 새로운 물에 한 발을 담그고서 쳐다본 이 세상은 돈이란 기회구나. 기회로 가득하고 나 자신의 자의식과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더 넓은 곳으로 뻗쳐나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돈은 그런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관념이 재정립되는 거예요. 처음에 걱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나고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도 될 것 같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한 여름쯤 접어들면서부터는 이게 혹시 아니었나? 나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었나? 생각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데 역시 쉬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본래 잘하던 걸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이쯤에서 접고 내가 아직까지 깊숙이 발을 담그지 않았고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았을 때 이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빠른 현타가 오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등을 돌려보면은 내가 돌아갈 그 성이 있어요. 집이 있고 나는 아직 안전하니까 이쯤에서 접고 돌아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잠깐 맛보니 어떤 성취감과 나 자신이 최고로 잘 풀렸을 때에 내가 얻게 될 것들, 나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그 어떤 환상, 그런 것에 여러분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실망은 했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두 번의 기회 정도를 더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가보실 것 같아요. 못 먹어도 고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보았을 때 인생사의 성공과 실패, 물질 이런 것들과는 또 한 차원 다른 자기 안에 숨어있던 창조성, 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기존에 있던 돈들을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이, 이때는 이때는 그냥 밑그림을 그리는 상태였다라면은 이때는 어떤 그 실체를 만나게 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의 실체. 가을쯤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가능성의 실체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쯤 되어서는 봄, 여름에 넘어갈 때보다는 한결 겸허해진 마음으로 그래 나는 올 한 해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작은 시도와 작은 실패를 그러니까 빠른 시도와 빠른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 카드가 가이아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어떤 섭리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을 맛보고 났을 때 과거에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생활의 안정, 밸런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또한 기본적인 것이고 세상에는 그 너머의 세상이 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겸허해진다고 해서 내년까지도 이 도전, 여러분의 도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어떤 가능성을 보셨을 수가 있냐면은, 나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는 정신적인 것과 열정과 창조성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그 정신력과 창조성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그 물질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이 지구를 돌리고 있는 근본 원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허해진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아이디어로 이어져서 또 더 큰 금전운으로 발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 그 단서를, 힌트를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답지 않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마음의 속삭임 같은 것들, 새로운 것을 해보자, 창조적인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당장에 그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그 일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원리를 깨우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신다라면은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본진의 어떤 안정은 절대 훼손되지 않으니까요. 안심을 하시고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일부를 떼어서 이런 모험을 충분히 하신다면은 미래에 더 큰 기회로 이것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3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침묵 카드가 나왔고요. 밑 빠진 독 카드가 나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오라클 벨링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9번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3장의 조언 카드를 보니까 이 흐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이 침묵하고 있는 이 지구의 여신하고 이 타로 카드의 가이아 여신이 지금 이미지가 합쳐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2% 부족하고 이렇게 약간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자의식의 자아의 여행을 떠나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굳이 이 가시밭길을 다시 한번 가고 싶어 하는, 남들이 봤을 땐 가시밭길을 할 수 있지만은 굳이 그 도전을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되게 되찾고 싶으시군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 사이가 이제 내가 윤활유처럼 역할을 하면서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게 내 평생의 업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올해 들어서 올해가 좀 점성학적으로 별들의 위치가 많이 바뀌고 20년 만에 자기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은 시기거든요. 서양 점성학적으로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돌아볼 시기가 도래했다. 더 미룰 순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좀 꿈꿔왔던 거,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을 쫓아가는 이미지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굳이 지금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현실의 어떤 현생에 치여서 혹은 현상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뒷전으로 놔두었던 자기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작년 12월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한 번도 안 걸리다가 끝물에 걸렸는데 확실히 기존에 개인차는 있지만 기존에 아팠던 어떤 병하고도 그 병증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제 몸이 반응을 하고, 나는 이 바이러스에 반응을 하는 내 몸의 면역 반응을, 내 자율신경계를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했고, 뭐 약과 주사 뭐 이런 것들의 도움으로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유증 있게 갔고, 그런 어떤 생사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각이 올 만한 그런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은 내가 진짜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오춘기 같은 것이 왔을 수가 있겠네요. 저도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당장 내가 내일 오늘 혹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혹은 나에게 남은 기회가 몇 번 없다면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상담을 해주던 타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까지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세상과 소통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고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마음의 발단에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시기를 맞이하시게 된 게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의 여정은 여러분은 지금 뭐 큰 금전운 이 제목을 클릭하고 이제 들어오셨을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안은 그것이 아니네요. 여러분은 그 금전이 앞서 1번, 2번 뽑으신 분들처럼 금전이 갈급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그런 것들을 좀 더 성찰하고 진정한 본질,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좀 재점검하면서 좀 더 유연성과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명상하듯이 올 한 해를 살아보면 이게 명상이라는 게 당장 그게 돈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저는 나중 가면 돈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돈이 된다는 게 명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물질로 치환해서 이걸 황금성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해낸다,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와 풍요가 머무는 상태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다라면 만나봤는데 사람에게 부가 머무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그 조급한 마음이나 그런 집요함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고요할 때 사람은 일단 자신의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중심이 그 들어와 있을 때 지구가 원하는 것, 우주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천지인이 나와 주변 사람들과 하늘과 이 사람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한 점에 맺혔을 때 그것이 겹쳤을 때 가장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이 지구가 원하는 것, 우주가 원하는 것이 한 점에 모이는 그 지점이 어딘가. 그런 것을 이제 말로 설명하자니 장황하지만은 그 명상을 실제로 좀 해보시면 그런 게 좀 느껴진 순간이 와요. 그래서 방 안에서 뭐 향 하나를 피워놓고 하는 것도 명상이고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걸으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해가 떠오는 그 순간의 그 변화를 느끼면서 내 마음에 드는 그 찰나의 상념들 그런 것도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은 기존에는 좀 아웃풋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좀 인풋이 좀 필요하겠네요. 인풋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과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해보면서 네, 이미 나는 충분히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또 무슨 부족함을 느껴서 이런 새로운 모험을 하려고 할까?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장차 펼쳐질 그 금전운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올 한해 주의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그 밑빠진 독이라고 네, 떴죠. 이거는 뭐 나의 그 쉴 새 없이 그 통장을 스치는 그 카드값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새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뜻할 수도 있고요. 내가 포기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나는 이 밑빠진 독에 그 밑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싶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 관계나 어떤 그 금전의 흐름이나 소비 생활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주제가 금전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새는 돈을 좀 잘 막아라. 네, 그런 조언 점 카드가 떴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새고 있는 거 뭐 매일 사 마시는 커피, 뭐 매일 타는 택시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과금, 유튜브 뭐 컨텐츠 뭐 유료 같은 걸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신상이 나오면 꼭 사야 되는 그런 어떤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이면 200만 원 내에서 딱 계획을 짜서 그 이상 되는 최소 생활에 필요한 그 이상 되는 그 지출을 한번 줄여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내가
한 달의 지출이 어디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쭉 적어보고 그것들을 한 30%에서 50% 정도라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 구멍을 조금 크기를 줄여 나가시는 게 네,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운을 뿜고 있는 이 오라클 벨린 카드는요, 왕관을 쓴 독수리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독수리가 이제 하늘의 왕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보호를 받고 있어요. 왕관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올해 어떤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조력자를 통해서 아마도 내가 쉽사리 이제 그 올해 새롭게 도전했지만 딱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내가 새롭게 도전한 이 분야 혹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에 있어서 내가 진일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귀인 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당장의 즉각적인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존의 물질 세계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해봐야 별로 성취를 못하는 거 아닌가,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속단을 내리진 말아주시고 한번 그 길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은 그 끝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를 줄 수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지금 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겠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는 어떤 인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네.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자신의 그릇이 다 채워져 있는 우리 3번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와 인생의 그 앞날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내가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리딩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 한 해 3번 분들의 그 금전운과 삶에 있어서 평탄함만 가득하시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금전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계신지 제가 첫인상 한번 볼게요. 오, 세븐 펜타클이 나왔네요. 여러분 지금 뭔가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해오셨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뭔가를 일구신 일이 있고 결과에 앞서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나 좀 잘한 것 같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제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금전적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아오셨는지 5장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볼게요. 과거, 현재. 야, 여러분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고요. 자기가 한 만큼 나는 받을 수 있다. 나는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그게 정당하다. 그런 인식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행을 바라는 성격이 아니시고 세상사는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움직인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만 딱 받는 것이 인생사다. 딱 사필귀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끝에 얻은 나의 결실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몫을 꽉 쥐고 있다. 그게 많지 않다 해도 나는 괜찮다. 네,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오셨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유년기부터 어린 시절부터 혹은 그 가장 최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그런 그 이치를 일찍부터 좀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속이나 뭐 그런 것을 바랄 수는 없는 위치일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내가 뭐 집안으로부터 혹은 뭐 선배로부터 뭔가를 받을 것이 연장자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또한 내가 그 인간관계와 그 기회에 공을 들인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재빠르게 손을 써서 자기 몫의 기회를 잡으셨었고요. 그것을 잡을 때 남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세요. 남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본인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고 결단력도 있고 여장부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지만은 한 집안을 책임을 지고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내가 여성 리더일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다 리더십을 가지고 뭐 이런 것을 하자라고 주도하고 모임을 이끌고 계실 수 있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모두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쟤는 뭐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뚝딱뚝딱 잘 해내, 결과를 잘 만들어내, 쟤는 참 신기한 애고 뭐 유능해, 뭐 제가 말하면 다 사실로 될 것만 같고 쟤는 좀 보는 눈도 있는 것 같고 뭘 좀 아는 애 같아라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그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많이 있어 왔고요. 마음을 다칠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서야만 할 때는 여러분이 기댈 만한 대상이 비빌 언덕이 없었다는 뜻도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정면 돌파고 인생은 각계 전투고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왔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이제 좀 사람이 너무 냉철해 보인다.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쟤는 뭐 얄짤없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분의 그 인생관이 형성되는 그 배경에는 여러분이 겪어온 그 사건이 있고 여러분이 남몰래 흘려온 구슬땀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의 그런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라고 왈부할 수 없는 자기만의 정당성이 확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자기 몫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인색하다라는 말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과거에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거를 주변에서 봐왔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남에게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을 구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정도를 걸어오면서 낭만에 빠지기보다는 현실을 위주로 그런 흐름으로 생활을 해오셨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보물을 캐내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고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노동력과 아이디어를 통해서만 그 재물을 취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네요. 네, 여러분 덕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덕이라는 게 막 베풀고 막 밥값을 대신 내주고 이제 그런 덕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참 유능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맛집 뭐 오마카세 다니고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저 친구 보면 참 내가 정신이 번쩍 난다.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는 노후 걱정 진짜 없겠다. 뭐 인생 저렇게 살면은 재미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다들 속으로는 여러분을 동경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조숙하게 철이 들어버린 우리 여러분들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도 좀 많이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깨에 놓인 짐, 여왕이 이제 칼을 들었을 때는 나를 대신해줄 어떤 든든한 그 남자 혹은 나를 대신해줄 어떤 그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칼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어떤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지만은 마음 한켠으로는 나도 좀 쉴 수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떤 육체적인 나이에 접어들면서는 생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은 노후 대비까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들이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읽힙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무엇이고 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래에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풀려나갈지 한번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올 한 해
발복할 여러분의 커다란 금전운에 대해서 추가 카드를 또 5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연애 같은 거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 아닌 것 같고 굉장한 현실주의자예요. 참 주변 가족들이 덕을 많이 보겠습니다. 카드를 보면 볼수록. 아, 야. 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그 충격파를 던질 만한 일과 복이 함께 오는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 봄이라서 좀 싱숭생숭한 상태이실 수가 있겠네요. 마음이 조금 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떠 있는데 이 마음이 그 어떤 남자한테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연애운이 이제 성립될지 말지 지금 약간 썸을 타는 관계 정도로 진전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한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 여왕이 이제 왕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더 강력한 나의 주도권, 자기 통제력, 어떤 그 지배구도 그런 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많은 모험, 도전, 실현, 할 일, 일복 그런 것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중간에 좀 상처를 받을 일이 있네요. 이 상처는 주변에 인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변 카드에 인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 여러분은 혼자예요. 인생이 독고다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어떤 스스로 태스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든 어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7개의 동전이 8개를 변했죠. 여러분이 장인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네,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더 연마시키면서 나의 어떤 금전운도 함께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으로 익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시작부터 좀 마음이 싱숭생숭했다가 목표를 바로 잡네요. 한 4월 좀 넘어가면서부터 3월 말 4월 이쯤부터 해서 어떤 좀 불가능해 보일 것 같기도 한, 좀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한 어떤 목표가 생겨요. 그게 내가 넘어서고 싶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열정이, 엄청난 열정이 생겨서 여러분이 일을 좀 벌리겠네요. 일을 좀 벌려서 일이 여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할 일이 늘어나는 거여서 내가 나는 좀 마법사 같은 그런 끼와 재능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 기반도 단단하고 원래 한 8개 정도의 나무는 쳐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유능했는데 이게 하나씩만 더 얹어졌는데 내가 한 단계 더 올라왔고 하나씩만 더 얹어졌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 라는 그런 벽에 좀 부딪히게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리에 붕대를 싸매고 있지만은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이게 능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신에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내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는데 유리천장을 깨고 남자들보다 낫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었는데 연봉에 있어서건 뭐 나의 성취에 있어서건 그래서 나는 나의 커리어의 어떤 그 정점을 찍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8개 정도의 그 부담을 지는 것과 9개 정도의 부담을 지는 것이 생각보다 체감하기로 이게 중량이 무거웠던 거예요. 나한테 너무 중력이 가해지는 거여서 내가 이거를 계속 합니다. 꾸역꾸역 하는데 왜냐면 나는 그 자존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데 가을쯤 돼서 여러분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무리가 돼서 내 스스로 내려놓는 스스로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 나도 꺾이는구나,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나도 포기라는 걸 할 줄 아는구나, 혹은 이걸로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켰구나, 내가 이 일을 그르쳤구나 라는 그런 장면에 접어들면서 좀 급속하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그 상처와 고통, 그러니까 이런 야망을 가지고 마음이 좀 붕 떠서 좀 다른 것을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야망을 가지고 실천을 하다가
생각만큼 내가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동전을 하나 딱 더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예요. 고통 없는 그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잖아요. 고통 없는 성취는 없기 때문에 이 성취의 다른 이름이 이 동전 성공, 부유함, 안락함으로 보이는 이 동전의 뒷면에는 고통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평생에 따르는 금전운은 본인이 정립한 그 가치관에 따라 철저히 인생은 내가 한 만큼 받는다. 내 손으로 가져온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남이 주는 것은 다 사라진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은 극단적이라도 라고도 할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납득이 가는 그런 가치관이 다시 한번 공고히 굳어지는 그런 사건을 마주해서 여러분이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좌충우돌 동분서주 하는 동안에 나는 아픔도 얻었지만은 업무 실력도 또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금전이 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이 올해 가지게 될 가장 큰 금전운은 자기 자신의 캐파가 정확히 한 단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계단을 하나 더 정확히 올라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딱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결과에 여러분은 한 번에 내가 퀀텀 점프를 해서 일확천금을 하고 로또가 당첨이 돼서 팔자를 바꾸고 사업이 대박이 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여러분이 추진한 대로의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 끝에는 딱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의 그 금전적인 이득도 더 따르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과 몸에 새긴 그리고 정신에 새긴 이것들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그 가장 소중한 무형 자산인 거예요. 이 상처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긍지를 잃지 마시고 올해 약간의 그런 그 굴곡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 다음 장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딱 생각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장의 추억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올 한 해 이 과정들을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참고를 하면 될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카드를 뽑아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카드가 나왔고요. 이별 카드가 나왔네요. 그 마지막으로 오라클 벨린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오라클 벨린 카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30번 카드가 나왔어요. 네. 이 3장의 그 좋은 카드를 뽑아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 4번 분이 이렇게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는 그 여장부 스타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워진 짐이 있네요. 나한테 책임이 많이 지워져 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머리에 올라타서 호가호위 하면서 라따뚜이처럼 나를 조종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네요. 네. 지금 이게 나예요. 제일 밑에서 그 누추한 모습으로 굉장히 피로에 시달린 모습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 나고 내 덕분에 편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엔 또 닭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조차도 누군가에 조종당한 것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현생에서 이런 강직한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 동기에 있어서 그 타인들,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그 짐을 한번 이별해 보세요. 벗어 보세요. 네, 혹은 그 올 한 해 어떤 하던 일을 그만둔다든지 어떤 사람과의 이제 인연이 끝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실 수가 있겠네요. 이 카드를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타이밍이 올 봄에 오나 봐요. 내가 지금 남 좋은 일을 너무 하면서 내 할 도리 똑바로 했지만은 좀 너무 주변의 기대를 업고 나도 좀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되찾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발단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나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그조차도 나는 내 자신이 더 여왕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판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불이 질러지는 거예요. 정말로 강해져야 내가 진짜 끝판왕이 되고, 지금 나를 좌지우지하는 이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들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려면은 내가 더 잘나야 돼. 진짜 초사이언이 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에 가까운 그런 길을 또 가시게 되는 흐름으로도 보이는데, 어쨌든 결과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돌아오니까 큰 우려는 하지 않지만은 내 주변에 어쨌든 나의 덕을 보고 나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또 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을 받고, 난 이렇게 완벽한 여왕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내 안을 파먹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기운들이 있다, 이런 인연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과감히 이별을 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족이나 뭐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나 뭐 나의 공을 채는 사람이라든지 뭐 얽히고 설켜 있다라면은 그게 쉽진 않겠죠. 근데 올해는 그런 이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네요. 이렇게 카드가 좀 겹쳐 보이는데요. 세 개의 칼과 이별 카드. 네. 그런데 여러분은 막상 그 이별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조차도 이렇게 식물들이 보면은, 덩쿨 식물들이 특히 그 두꺼운 나무를 감아 올라가잖아요. 이제 감목에 을목이 감아 올라가는, 명리학적으로는 등라개갑이라고 하는데, 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등라개갑하던 존재들에게 사실은 나도 마음속 깊이 의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은 나조차도 어쩌면 생존을 함에 있어서 그들을 서로 필요하는 기생관계였는 줄 알았는데 공생관계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후회가 되는 이별을 하게 되면서 좀 흔들리는 장면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 이별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나온 카드가 이게 축제, 연회를 베푸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서의 그 어떤 부정적인 기운들과 인연들과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좀 슬픔을 느끼겠지만은 축제가 벌어진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확 열리는 거죠. 보통 이런 잔을 놔두고 커다란 이 물병에 있는 그 술이나 음료수를 따라 먹는 잔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뜻하거든요. 여러분이 더 큰 물에 나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의 이별과 고통이 반드시 있은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운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나의 이 운은 처음에 올해 초반에 이제 컵으로 시작됐던 이 운이 이 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면서, 새로운 인연과 나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 4번 분들이 최고의 금전운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다시 요약하자면은, 과거의 어떤 악습과 악영과 그 이별을 한 순간이 왔을 때 마음껏 아파하시고, 대신에 그 자리에 정확히 교체되어 들어올 새로운 인연과 어떤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새로운 운기, 그런 것들을 확 잡을 수 있게 잔을 주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게 내가 그 내 잔 속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게. 이제 그것을 나는 또 금전으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네, 좋은 소식이니까요.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거는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지점이 와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이 올 한해 성장을 하게 되는, 이별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한 해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자립적이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우리 씩씩하신 4번 분들의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하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금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첫인상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데스 카드가 떴네요.
오늘 뽑은 카드 중에 좀 제일 절박함이 느껴지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데스 카드를 만나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어오셨는지 한번 시간 순으로 5장의 카드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하, 음. 우리 5번 분들은 굉장히 평탄하게 잘 지내오시다가 중간에 한번 확 꺾이는 일이 있으셨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다 회복을 하신 것으로는 보이고요. 근데 이 중간에 한번 꺾인 일이 트라우마가 되셨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원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항상 대하는 분이셨고 하는 만큼 운도 따라줘서 많은 성취들을 하셨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근데 항상 사람이 따르던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사건이 찾아오면서 금전적으로 바닥을 치는 일이 있었네요. 바닥을 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할 몫을 다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유지가 되는 인간관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인연, 가짜 인연 이런 것들을 한번 솎아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된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나는 딛고 일어나서 다시 내 할 일을 열심히 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평화에 더해서 다시 어떤 안정과 풍요를 되찾았다라는 흐름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한 번의 트라우마가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힌 가시 모처럼 있어서 언제든지 또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내재된 상태로 지금 지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심, 운명에 대해서 내가 원래 되게 낙천적이었는데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더라. 뭐 정신은 항상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라는 긴장감, 그런 긴장감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건을 겪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환경도 괜찮으셨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다 협력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누구 하나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거 없이 자기 할 일들을 잘 협조적으로 해 나가면서 남들 봤을 때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이제 마침내 다 이뤘다. 우리가 이런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정을 함께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아들였다 하고 이게 딱 피날레 여기서 이제 빵빠레 여기서부터 축배를 들자 딱 그 장면에서 딱 꺾였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갑자기 확 식으면서 나의 최고로 고조됐던 나의 운이 확 꺾이면서 여러분이 그 상처는 더 깊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빠져나온 게 요행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공들임, 그 부족했던 금전을 다시 채워나가기 위한 자기 자신의 능력 개발, 내가 원래 하던 현업에 충실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해법을 찾아서 이 어려운 실타래를 풀어나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은 원래 세상을 전체로서 볼 수 있는 그 넓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원래부터 의욕이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입었지만은 이제 재빨리 회복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계기가 돼서 내 능력에 더 충실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능력으로서는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제는 한숨 돌리고 지금은 조금 쉬고 있다. 지나간 나의 시간이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좀 되돌아보고 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급한 것은 없다. 이제 그런 흐름을 읽힙니다. 보통 이렇게 여황제 카드가 나올 때는 내가 그 나의 기술적인 측면은 그 완성을 이루어 갔지만은 뒤에 숨은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안방마님 혹은 그 부양을 받고 있는 입장. 내가 돈이 있다라면은 어디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자소득, 그런 것을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생계를 현재로서는 이어나가고 계실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데스카드가 뜬 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그 부족함이 없었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 번에 바닥을 치는 경험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은 더 커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남겼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어떤 순수한 탐험 정신, 모험 의식을 가지고 여럿이서 함께 뭔가 동업을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그 잘못 맺은 인연으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좀 집착이 생기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내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갈수록 돈 자체와 어떤 이런 안락함 자체를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어라는 집착. 그 집착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현재까지의 완성형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쁘지 않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중간에 약간의 그늘이 있었다는 점까지 읽히고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누리게 될 최고의 금전운, 뭐 사실 이미 다 이루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최고의 금전운 혹은 새로운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진행되게 될지 1년의 흐름을 추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제일 아름다운 장면에서 악몽처럼 이렇게 벌어졌던 것일까요? 매우 궁금하네요. 혹시 댓글 달아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 들려주시면 제가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이 깨졌다? 남자친구가 내 돈을 갖고 사고를 쳤다? 네, 뭐 그런 짐작들이 되는데요. 아우, 좋네요. 여러분은, 자, 타고나기를 돈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돈복이 있으신 분이고요. 여황제가 이제 돈의 여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돈을 계속 꽉 쥐고 있는 분이고, 그게 여러분의 그 타고난 운명이다. 근데 내 팔자에 없는, 혹은 한 번은 겪어야만 했던 그런 금전적인 부침을 겪고 나서 여러분의 현실 인식은 더더욱 이제 명료해진 거예요. 그 돈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저는 뒤에 데빌 카드라든지 그런 욕심이 많은 카드가 나오면 어쩌나 좀 우려를 하면서 카드를 뽑았는데, 다행히도 나는 이 재물을 누리고 있는 여황제 그리고 동전의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풍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지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것에 막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우아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전의 여왕은요, 돈의 힘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모든 기회와 운과 그 인맥은 돈을 따라온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을 해서 알고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베풀면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어준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울린다라는 자기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금전에 관련해서 올해 여러분이 올 초반부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수 있어요. 투자라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명확히 가지고 돈을 쥐고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수가 있는데, 그 결정들은 다 합격이었어요. 합격이어서 여러분이 내린 그런 돈에 관한 결정은 다 풍요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결정이었고요. 자신감 있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돈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본인의 직관을 믿고 자기 자신의 감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는 여러분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네요. 집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많이 하고 싶으시네요. 뭔가를 하면서 돈을 떠나서 내가 좀 더 그 성취를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데, 운동 좀 하실 것 같은데 느낌? 운동이나 자기계발, 내가 돈을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과몰입이 되는 어떤 일에 순식간에 빠져들었더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예전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하고 너무나 그 가치관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떠나서 이런 활동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보람되고 살아있는 것 같고, 마음속에 꺼져있던 순수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기투합을 하게 돼요. 서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 한 인물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게 또 역설적으로 다시 돈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같이 뭘 하고 있어요. 세 명이 모여서 동업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그 완성을 이루는 숫자거든요. 가장 안정된 형태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삼각형은. 그래서
가을쯤에 그 맺어지는 인간관계, 그 돈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뼈대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신성, 그 교회에 모여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사제들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제가 뭐 특정 종교는 없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신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안을 얻으면서 사교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종교단체의 어떤 긍정적인 그 기능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이 가을쯤에 갖게 된 인간관계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풍요를 그냥 만끽하고 있던 여왕의 모습에서 다시 현장으로 나와서 내가 뛰어들었더니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불어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어지는데 연말쯤에는 내가 칼을 빼들고 또 하나의 기회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그 평온했던 마음에 강렬한 어떤 동기가 주어지는데 이 동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나 봐요. 나한테 트라우마를 줬던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 회의,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그 스크래치를 남긴 그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다시 타인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봄하고 여름에 넘어가는 이 시즌에는 집 밖으로 많이 나가서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되는 인연은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외모도 비슷할 수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살아온 인생 이력도 비슷할 수 있고, 취미, 관심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할 수가 있고, 목적도, 삶의 목적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아주 비슷한 이 사람하고, 극과 극의 이제 카드가 그 동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나의 어떤 가장 아픈 시절에 내 옆에서 나의 아픔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깨진 거울 같은 존재였다면, 이번 여름에 만나게 될 존재는 나의 삶의 한복판에, 그것도 여름 가장 불타는 한 계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니까요. 이분하고의 만남의 흐름에서 파생되는 다른 인간관계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아주 건설적이고 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이로운 흐름으로 그 인연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어질 한겨울에 들어올 기회를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검을 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이 칼날에 베이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검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월계관이 씌워져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무모하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무모하고 앞뒤 재보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정말 신중한 여왕제, 펜타클 퀸, 동전의 여왕이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뢰라는 부분, 정신적인 풍요죠. 그러니까 이 카드들이 상징하는 거는 나의 에너지, 고갈되었던 나의 에너지, 나의 인간관계에서의 그 믿을 수 있는 힘, 정신적인 풍요, 그리고 인간을 믿었더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었더니 다시 우리가 플러스 에너지로, 양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어오는 그런 기회와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번 분들의 이 드라마틱한 운세의 전개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거나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추가 카드를 3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음 카드가 떴고요. 그 다음에는 상궁라인 카드가 떴네요.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열린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5번 카드가 떴어요. 자, 여러분, 이 3장의 좋은 카드가 다 너무 좋은 것들이 떠서 제가 다 설레는데요. 먼저 이 깨어있음 카드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이 펜타클 5개, 동전 5개의 공핍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한 인연을 만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지켜보는 나의 모습이 깨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가장 안 좋았던 시절, 딱 하나 여러분의 완벽했던 인생에 딱 하나 끼어들었던 그 결점의 장면을 필터로 씌워서 지금 현재의 이 좋은 흐름, 운의 흐름을 투사하지 말래요. 이건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치로 남았을 뿐이지,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는 일도 이럴 거야. 앞으로 만나는 상황도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고, 이 사람도 결국은 그런 이빨을 드러내겠지라는 그 투사를 빨리 멈춰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 쌓아왔던 트라우마의 그 장막에 휩싸여서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과거의 어떤 누적된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서 맑은 내 원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그 흐름은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겪은 그 경험치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된 그 세상에 대한 굳어진 인식은 나를 생존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을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온 나의 미래는 그거를 찍고 나와야만 이렇게 또렷한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삼국 나인인데 여황제, 지금 여왕, 그 다음에 상궁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의 그 안락함과 현실 감각은 따놓은 당상인데다가 가장 어린 궁녀 그 나인으로 들어왔는데 상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까 이건 출세와 성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여왕이든 간에 여러분의 그런 인식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세속적인 성공으로서도 여러분은 올해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신분이 올라가고 승진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카드가 나왔고, 여러분이 하시는 이런 금전에 관련된 일들은 아무래도 여성에 관한 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뜬 이 오라클 벨린 카드도 성공이에요. 키워드가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옛날에 어떤 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를 스스로 자꾸 그 소환하지 말고 복귀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인연들과 어떤 기회들을 붙잡을 때 이 모든 카드가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갔던 일은 툭 털어버리시고 절대 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 해프닝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약간 불길하지 않나라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앞에 스스로 용감하게 쟁취해서 새롭게 얻어낼 인연과 기회 모두 다 꽉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5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제가 금전운이었잖아요. 금전에 관해서라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이 있어도 받고 다시 없어져도 받고 네,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것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돈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고 왔다 가도 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끝까지 붙어 있는다라는 교훈을 얻게 됐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돈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아직 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식상하지만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를 만드는 것조차도 개개인의 어떤 의지이고 에너지이고 노력이고 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방 청소라도 한 번 더 하면서, 왜냐하면은 금전을 보는 데 있어서는 풍수적으로는
청결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가 뭔가 금전적으로나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내 방의 정리정돈과 청소 상태, 뭐 옷장 안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옷장 안이라든지 그런 수납 상태는 괜찮은지, 혹은 내 머릿속이 엉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돈이 정말 필요한 상태라면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직종에 종사했을 때 기회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것에는 그만큼의 대가와 리스크가 반드시 따르더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역학자 분의 책 제목 중에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이 있거든요. 언제 시간이 되면 그 책도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그 책의 저자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돈은 돈 그 자체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로 들어올 통로가 필요해요. 마른 논에 물을 댈 때 그 고랑을 파야 되잖아요. 고랑을 파는 것은 사람의 손이고 노동력이거든요. 그 사람의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애를 써야 되고, 물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공부예요. 지리에 대한 공부, 돈의 흐름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나의 노동력으로 들어오는 도랑을 파서 마지막으로 그 돈을 꽉 가두어둘, 멈추게 할, 그 돈이 나한테 좀 고여 있어서 다시 나한테서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는 나의 밭이 필요하죠. 그 밭도 흘러내리지 않게 내가 사방을 잘 미리 대비를 해놨어야 되겠고요. 그 밭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만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물과 만났을 때 촉매가 되어서 씨앗이 생겨서 뭔가를 더 심어서 일궈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만 나한테 재물운이라는 것이 기다린 끝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으로 효율 좋게 그것을 내가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의 리딩을 들어주셨다라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올 한 해 재물복이 풍성하게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알차고 정확한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